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현역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버질 판 데이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 데이크는 1991년 7월 8일 네덜란드 브레다에서 네덜란드계 아버지와 수리남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디오라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그는 흑인과 자바인의 혈통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TV 설치 기사였던 아버지는 판 데이크가 12살이 되던 해 아내와 세 자녀를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 헬렌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네덜란드 헌병대 소속 군무원이었죠. 훗날 판 데이크는 어머니의 50세 생일 때 큰 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16살이 되던 해에는 브레다의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판 데이크의 꿈에 대해서 듣고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긴 힘들 테니 그곳에서 계속 일하라고 권유했죠. 당시 그의 시급은 2.5파운드,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수입을 생각하면 그가 꿈을 쫓는 것은 신의 한 수였죠. 빌럼트베이의 유스팀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한 판 데이크는 2010년 FC 흐로닝원의 유스팀으로 이적합니다. 2011년 4월 1일 덴 하우아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1군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하죠. 이후 10월 30일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의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판 데이크가 꿈으로 이르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흐로닝원에서의 첫 시즌이 끝날 무렵 훈련 중 갑자기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진의 진찰을 받은 후에도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지만 의료진은 그가 건강하다고 확신하며 진통제만 처방해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의 어머니가 3시간 동안이나 운전해 집으로 왔을 때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판 데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판 데이크는 복부 종양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죠. 당시 판 데이크의 상태는 의사조차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죽게 되면 돈의 일부를 어머니께 상속한다는 유언장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제 몸은 망가졌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을 기억해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제 몸에 있는 튜브와 전선뿐이었습니다. 이때 유수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 리커 노이테다이트가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수술과 치료를 받던 판 데이크 곁을 항상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 셀틱으로 이적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그만두고 판 데이크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이주하죠. 훗날 둘은 결혼했고 슬아에 딸 하나를 두게 됩니다. 천만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프리시즌 훈련을 위해 흐로닝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몸무게는 무려 1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팀의 주전으로 뛰면서 62경기에 출전해 7골을 기록했죠. 스코틀랜드의 명문 구단인 셀틱 FC의 닐 레논 감독은 판 데이크가 고작 260만 유로의 매물로 나오자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미 판 데이크의 재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영입한 후 훈련 시에도 레논은 판 데이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즐기면서 뛰어. 너는 어차피 여기에 오래 있지도 않을 거니까. 하지만 여전히 판 데이크를 사가려는 구단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셀틱에서 2년 동안이나 주전 멤버로 뛰며 2013-14 시즌부터 2시즌 연속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레논은 판 데이크가 2년이나 셀틱에서 뛴 것은 기적같은 일이었으며 이런 선수를 알아보지 못한 스카우트와 감독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셀틱에서 2015-16 시즌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출전하면서 계속 뛰는가 싶었지만 여름 시장에서 5년 1,300만 유로의 사우스햄튼 FC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발표됩니다. 이적 후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원정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판 데이크는 주제 폰테와 함께 EPL 최고의 센터백으로 급부상합니다. 2016년 5월 7일에는 사우스햄튼과 6년 재계약을 체결하지만 2017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어 시즌 아웃되고 맙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공식적인 협상 없이 판 데이크와 접촉해 각종 매체에 이적설을 퍼뜨리는 바람에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버풀이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이적이 물 건너가는 듯 했죠.
하지만 이후 판데이크가 훈련에서 제외되자 직접 이적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 12월 말 겨울 시장에서 리버풀과의 이적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됩니다. 2018년 1월 1일 리버풀에 합류한 판데이크의 이적료는 무려 7,500만 파운드로 세계 프로축구 수비수로서는 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지급한 사상 최고의 이적료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리버풀은 경쟁팀인 맨시티에 판데이크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 의료진을 급파해 메디컬 테스트를 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이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리버풀이 지급한 금액에 비해 판데이크가 정말 그만한 클래스의 선수인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았죠. 그러나 판데이크는 이적 후 리버풀을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내며 이러한 논란을 깔끔히 잠재워버립니다. 수비수 한 명이 리버풀의 전체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것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리버풀은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는 약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판데이크 이적 후의 리버풀은 그야말로 철벽 수비 그 자체였죠. 게다가 FA컵 에버턴과의 경기에 출장해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 장악력을 보여주죠. 해당 시즌 리버풀은 판데이크의 환상적인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카리우스의 실책 2개와 살라의 어깨 부상 등으로 아쉽게 레알 마드리드에게 우승컵을 내주고 맙니다. 2018-19 시즌에는 거의 전성기 수준의 맹활약을 펼치는데요. 1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부터 상대 공격진을 무력화시키며 팀의 4대0 대승을 이끕니다. 해당 경기에서 판데이크는 동료들에게 스탑 더 퍼킹 크로스라고 외칠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까지 보여주죠. 17라운드 메뉴전에서는 루카쿠를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짠물 수비에 힘입어 판데이크는 프리미어리그 12월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26라운드 본머스전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하기도 하죠. 해당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한 판데이크는 1대1 상황에서 총 33회의 태클을 시도해 전부 성공시키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태클 시도 횟수 10회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355명에 달하지만 이 중 태클 실패 없이 상대에게 드리블 돌파를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선수는 판데이크가 유일했죠. 34라운드 첼시전에서는 완벽한 클린시트 경기를 펼쳤는데요. 100% 태클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승률, 90% 패스 성공률, 5번 턴오버 유도, 5 클리어링, 0 파울, 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진정한 월드 클래스 수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2019년 4월 29일에는 동료들과 함께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동시에 역대 세 번째로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수비수에 등극합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한 팀이 되죠. 판데이크는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0대3으로 패배하지만 이어진 2차전에서 메시와 수아레즈 등 바르셀로나의 거물급 공격진을 모두 지워버리며 무실점 대역전극의 주역이 됩니다. 이어진 결승전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를 완벽히 차단하며 리버풀이 6번째 빅 2열을 들어올리는데 1등 공신이 되죠. 주목할 점은 판데이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총 64경기 연속으로 드리블 돌파를 차단했다는 사실이죠.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덕분에 같은 시즌 엄청난 득점을 기록한 메시까지 제치고 UEFA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합니다. 이어 2019-20 시즌에서도 판데이크는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각종 경기에서 철벽 수비를 선보여 MOTM에 선정되는가 하면 2019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1위 리오넬 메시의 0.3% 모자란 24.1%의 득표율로 아쉽게 2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당시 판데이크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죠.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31라운드 경기 결과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리버풀은 1992-93 시즌 이후 무려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판데이크, 이집트 출신인 살라를 영입한 클롭 역시 독일 출신 최초로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감독이 되죠. 게다가 7경기나 남겨놓고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것은 EPL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21 시즌에는 에버턴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깊은 태클로
무릎이 뒤틀리고 십자인대가 완파되는 끔찍한 부상을 입어 시즌 아웃됩니다. 판데이크가 이탈한 리버풀은 역사상 최초로 홈 6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 8위인 강등권에 위치하며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판데이크가 리버풀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죠. 아무쪼록 판데이크가 빨리 회복되어 다시금 전성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판데이크를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평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장점과 기술에 대해서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판데이크가 싫어요. 그는 너무 크고 너무 강하며 너무 빠릅니다. 게다가 볼 다루는 능력도 좋죠. 머리 냄새까지 좋아요. 지금까지 현역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버질 판데이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